뭔가요? 네. 와, 코멘터리 시간이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네. 아까 멋있었던 남자가 살짝 지나갔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워낙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소감? 네.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 사운드랑 저희 얘기하는 거랑 어느 정도로 맞물리고 언제 잘 들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재미있으셨나요? 미리 올려주신 질문들도 많고요. 지금 네, 여기 큐로 해가지고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거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감독님, 집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진화는 거실 등 공간을 쓰지 않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거실이라는 공간은 외부로 향해 있는 가장 이제 마지막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방이랑은 반대되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런 거실을 쓸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혼자 살면은 원룸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은 이제 굳이 거실과 방이 나뉘어 있는 공간을 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실은 아예 비워두고 안방의 모든 생활을 다 끌어넣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설정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그 코멘터리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오늘 행사를 6시에는 저희가 마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질문들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다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주셨던 질문은 원님께서 아이디 원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선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네. 우선 이 질문도 저도 좀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진아가 다 똑같이 하면 돼요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라는 게 규정대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운 대로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좀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운 대로, 규정대로. 사실 교육 자료집을 보면은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고객이 갑자기 욕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대로 한다는 뜻도 있고, 진아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는 똑같이 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과하게 친절하게 하거나 과하게 싸납게 굴어도 똑같기 때문에 진아에게는 수진이한테 안 똑같고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 차이가 보였으면 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대부분 또 감독님 연출 관련해서 질문이 사실 좀 많은데요. 유일하게 뒷부분에 공통 질문 주신 게 있어요. 그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소울푸드가 있으신지, 자주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딱히 막 확 떠오르는 거는 없네요. 분식류를 스트레스 풀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나 아니면 뭐 슬프거나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 떡볶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 언니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항상 뭐 먹을래라고 하면 마음속에 계속 떡볶이 항상이 소울푸드. 어떤 떡볶이든 다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그 문어 슬라이스 숙회에 소주를 마시고 쌀국수를 해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아침에 해장은 평양냉면. 네. 해장 음식 물어본 거 아닌데. 서로 다들. 해장푸드 이코르 소울푸드가 될 경우가 많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질문 양진아님께서 주셨고요. 이런 창개구리님께서 이런 집 주셨습니다. 코멘터리 집이 처음 오는데 깊이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 얼굴 출연 한번 시키고자 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아예 빼셨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실제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제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얼굴 출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오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창개구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손 들어주시면 네. 아마 제가 어딘가에서 그 타임머신남 얼굴을 한번 출연시키는 거를 시나리오 좀 앞쪽고에서는 고려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 아닐까 싶어요. 서윤유 배우님께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루바토님이신데요. 손 들어주십시오. 루바토님. 네.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서윤유 배우님 원래 금연 중이셨는데 영화 찍는 다시 피우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다시 금연 중이신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시 금연 중이고요. 그리고 한 2-3달 전에 또 흡연신이 있어서 그날만 담배를 또 흡연을 하고 또 다시 끊었습니다. 연기자인 여건상 간헐적인 흡연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뭐 강압적이진 않고요. 저도 이제 납득이 되면 이게 담배를 피는 일련의 행위가 캐릭터나 씬에 도움이 되면 받아들여서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담배를 피고 나서 다시 피고 싶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완전히 극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 살짝 감독님께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싱글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겨울이고 난방을 한다지만 2주 만에 시체 썩은 냄새가 2주 만에 그렇게까지 날까요? 그렇게까지 안 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 설정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있었어요. 사실 일주일은 너무 짧고 보통 도둑사 시신 냄새 날려면 한 3-4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우기는 순간이 한 번씩 있었다면 그거 이긴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3-4주나 되는 기간을 영화상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우겨가면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아파트는 그 개별 난방이 아니라 중앙 난방이라서 중앙 난방 같은 아파트들이 온도가 엄청 높아요.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달리 엄청 따뜻한 집이어가지고 그렇게 썩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해봤습니다. 성냥불님께서도 서현우 배우님께 오늘 서현우 배우님 집이 또 두 번째시니까 네. 실제로 서현우 배우님 요리 실력은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성냥불님? 네, 제가 한식은 굉장히 잘합니다. 네, 아직 양식 이런 쪽은 안 해봤는데 사실 뭐 닭도리탕 뭐 말씀해 보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조미료 넣으시나요? 상대방에 따라서 넣어줍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보통 평소에 넣지 않는데 상대방이 약간 좀 이렇게 일반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이면 이제 마구 넣어주죠. 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진아가 사과를 안 받기로 다짐한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로 네, 사과하세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막 이랬는데 결국은 네네. 그래서 그 부분 뭐 감독님과 공배우님도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아는 사실 뭔가 예의 바른 이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떠날 때 항상 되게 폭력적으로 떠났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자기가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순간에서는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훈이가 제사 지낸 걸 보고 수진이랑도 이제 작별 인사를 전화로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버지랑의 관계는 이제 마치 작별 인사가 끝난 관계처럼 진아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런 작별의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진 않았지만은 본인은 그냥 아버지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근데 사실은 작별 인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관계는 아니고 그냥 딸로서 어쨌든 딸이고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딸이고 아빠라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 서로 혈연으로 그냥 엮여있는 아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 정도만 그냥 표명하고, 실제로는 진아가 그렇게 형편 자주 안 들여다볼 거예요, 아버지를.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당신이랑 나랑 거기 있는 자리에 있자, 서로 더 이상 다가오지 말자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 좀 자신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버지한테 뵙고 싶었던 게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약간 공통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귀여워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네. 네. 어느덧 마지막에 왔군요. 지배하시면서 영화 속 장면들이나 캐릭터의 마음이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뭔가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캐릭터의 마음이 좀 달리 본인이 연기하셨던 거하고 좀 달리 어떻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네, 갑자기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냥 오늘 들었던 생각은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떠들면서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연기를 내가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게 약간, 근데 생각보다 나름 이제 잘 떠들고 있어서 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의외로 약간 웃으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영화에 감정적으로 몰입했을 때는 사실 웃을 만한 씬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봐서 그런가. 네, 저도 인물들이 다 약간, 저는 사실 다 인물들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엄청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되게 다 좋아하기 때문에 좀 계속 웃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좀 원래 영화에서 빠져있던 것도 한 건 물러나 보니까. 뭔가 좀 관찰하듯이 보게 되는 우리 작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승현 배우, 정단 배우, 뭐 여기 우리 영화의 이 배우들이 공통점이 관객분들의 지분을 좀 남겨두고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게, 뭔가 관객분들이 좀 보고 느끼실 수 있게 그 지분을 의도였건 아니건 어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담백하게 그려가 주셔가지고 보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 뭐 이렇게 GV를 많이 오지 못했지만 무대 인사도 다니고 어떤 그런 관객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도 받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 되게 제일 없었는데 집중을 하면서 보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제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 담배 성냥으로 피시고 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냥 서서 있는 그 장면이 되게 좋은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찍은 장면이.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장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성냥불님께서 주셨는데요, 질문. 진아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고, 수진에게 있어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진아는 엄마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자신들을 버렸던 것에 대한 엄마의 반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바람나서 나가고 17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 안 받아줘야 맞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원망하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아 입장에서는 그게 속이 터지고 되게 미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아는 자기가 돌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그냥 집을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싫고 해서 나왔던 건데 뭐 그 정도의 미움이지 사실 엄마한테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같이 꼴 보기 싫은 정도고 수진이의 아빠는 이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보내주는 우리 딸내미 힘들까봐 네, 또 사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사수 것까지 같이 보내주는 그런 좀 스윗한 지방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사를 나누시고 싶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는 혼자 잘 살고 있죠? 라고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배우님들께서 자신의 신 말고 다른 분들의 신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으신가요? 좀 기억에 남는 거라든가? 저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제사 지내주는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잘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 영화의 주제랑 맞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장면이 되게 아련하고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그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담배를 성냥으로 피우는 장면이 되게 새롭게 보였던 게, 그냥 영화를 그냥 봤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그거를 진짜 해보고 다른가 아닌가 이런 걸 또 보고, 그런 작은 행동이 되게 멋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위에서 찍은 장면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진아가 항상 늘 똑같은 어떤 삶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왔을 때 집에 와서 틀어져 있는 TV 앞에 침대에 머리맡에 머리 두지 않고 거꾸로 이렇게 누워서 TV를 응시하는 그 앵글이 참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진아에게 어떤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선은 늘 그냥 습관적인 TV를 향해 있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TV를 봐내지 못하는 것 같고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글이 와 있고, 근데 그게 마치 머리 쪽이 저쪽을 두고 항상 그렇게만 누워 잘 것 같은 진아가 그냥 그렇게 툴썩 쓰러져 있는 모습이, 그 시선이 굉장히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질문은 아닌 어떤 감상일 수도 있습니다. 박소희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영화 속에서 진아는 상담원이라는 직업상 계속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계속 이어폰을 끼고 혼자 있는 순간에도 심지어 잠잘 때도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점이 진아가 사실은 계속 외로워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맞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고요. 막바지에 가서는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아버지의 전화에서 바로 이어폰을 빼고 전화를 받는 장면도 참 좋았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하트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희님. 네, 박소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보신 거 맞습니다. 제가 연출단이 제가 되는 거예요. 감독님 용서해주세요. 네, 그리고 외로움 1인분 탈출이라고 아이디 쓰신 분인데요. 코멘트를 들으니 진짜 고생 많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배우님 최고예요.
마지막에 진아가 수진한테 전화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인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듯이 작별에는 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네, 헤어질 때는 우리가 어쨌든 더 이상 서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너랑 나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계속 의미가 있을 거고 나에게 계속 남을 것이라는 어떤 표현이 필요한데 전 그게 작별 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힘들게 상처로 남았던 이별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거나 혹은 상대방이 너무 무례해서 그랬던 이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너랑 나랑의 관계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야. 계속 내 안에 있을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멈추기만 할 뿐이야 라는 거를 말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예의라고 생각하고. 저희 5분가량 시간이 남았네요. 네. 지금 가장 끝질문 주셨던 분은 옆집님. 네. 정다은 배우님 20살 이전에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0대가 되신 지금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조금 아쉬웠던 장면과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제 연기를 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애착이 가는 장면은 그 쌀국수집 따라가서 그 모임 계산하는 데 앞에서 애써 변명을 하잖아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초콜릿 너무 못 받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웃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안쓰러운데 또 먹으러 따라 들어갔더니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 장면이 되게 그냥 수진이를 연기했던 수진으로서 되게 애착이 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옆집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약 3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한 달여의 개봉 과정 속에서 이렇게 관객들도 만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마지막으로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네, 이 관객들과 함께 끝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GV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우와 감독과 같이 함께 하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저도 여기 참여해서 코멘터리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몰랐던 에피소드 듣게 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보시면서도 관객분들께서도 평소보다 더 얻어가시는 게 많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더 많이 봐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오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모든 게 처음이라서 처음 겪는 일이라는 게 되게 재밌고 신나기도 하지만은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한 달 정도 상영하면서 잘 마무리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또 관객 1만 관객분들이 또 넘게 봐주셔가지고 또 숫자로 남는 게 무엇이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잖아요. 다 사실 봐주시는 분들은 똑같이 소중한데도 숫자가 얼마나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한테는 또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들을 갖다가 만들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앞으로 영화 계속 더 할 수 있겠다. 가끔은 너무 힘들면 때려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를 많이 얻어서 정말 이번에 좀 많이 감사하고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3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곧 상영을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벌써 약간 이런 생각, 벌써 4주차라고 하니까 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되게 관객들과 함께해서 행복해서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계속 코멘터리를 즉석에서 하면서 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저도 처음 해보게 됐는데 정말 뭐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혼자 많이 절망하고 힘들어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일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이 산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위기감을 많이 느꼈는데 요번에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개봉도 하고 관객분들 이렇게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희망도 가져보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 또 감독님께서도 차기작, 또 배우들도 다음 작품 하면서 관객분들 정말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관객님께서 한 분께서 제안 주신 건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셀카 찍어서 좀 요청하신 부분 단체 셀카로 하나 찍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독님 저희 제가 이쪽으로 될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렌즈 닦아야지. 잠시 가꿀 시간을 드릴게요. 왜요? 너무 아닌가요? 아니요, 제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계셨어요. 하나, 둘, 셋. 네, 뭐가 뜨네요. 잠시만요. 자, 카메라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1분. 1인분. 한 번. 이거 셀카 아이디어 되게 신경 쓰시는 정말 아이디어 이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요. 네 분 저희 이쪽에 와서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원치 않으신 분은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